암 호르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왜 좋은지도 몰라.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면역력 하게 되면은 장 건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면역세포의 약 70 내지 80%가 장에 있어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이 장에 있어요. 여기 그냥 쑥 들어가지고 바로 뒤에 혈액이에요.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온몸으로 그냥 1, 2분 만에 바로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나쁜 녀석이 못 들어오게 이 문에 겹겹이 보초를 써가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녀석을 다 체크를 하려고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나 대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자기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서 썩고 있다는 거죠. 얘야 안에 뭐 썩는다 하고 몸이 살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온몸의 가려움증, 가렵기가 너무 심하다. 그것도 면역력이 약한 부분이에요. 여름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고 길게 간다. 다 면역력과의 관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유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 하게 되면은 홍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면역력은 음식 한 가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인자를 그랬죠.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중에서도 정신적인 환경, 육체적인 환경이 다 총합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올려준다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홍삼을 먹을 때 짜증내면서 먹는다. 그럼 면역력이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면역력이 올라가지. 짜증내고 신경질 내가면서 먹어봐도 안 올라간단 말이죠. 우리 장 속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장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멤버들이에요. 유익균이 보통 한 15% 있어요. 유해균이 15% 있어요. 그럼 70%가 중간균이에요. 이 중간균은 유익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해균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조금만 많으면 중간균이 박쥐같이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유익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으면 그 음식은 모두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발효가 되어서 약이 되는데 유해균이 많은 상태에서 먹게 되면 부패가 되면서 독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유익균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유익균을 먹어주는 습관을 평소에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 시장이 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산균 제품이 우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균이라 가지고 약해요. 조그만 온도를 7, 80도 올리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산이 다 죽어요. 각 회사마다 이제 캡슐을 씌웠다, 장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죽은 균, 사균입니다. 사균을 먹어서 물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살아있는 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린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미생물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물, 온도, 먹이.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못 살아요.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먹어줘야 된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어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 규명을 해보니까 저나트륨 혈증.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켜요.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심장도 전기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게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소변 색깔이 원래는 옅은 노란색이라야 되는데 색이 사라지게 되면 뭐예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또 소변 색깔이 너무 노랗게 나와.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그때그때 마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셔도 작게 마셔도 안 돼요.
근데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라고요.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양, 흘렸던 땀의 양에 따라서 내 몸속에 필요한 물량은 수시로 틀린다고. 뭘 보고 한다고? 소변 색깔. 근데 요즘은 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을 안 먹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요즘 우리가 잘못된 건강 상식. 첫째, 물 많이 먹어서 좋다 하더라도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채소나 과일 많이 먹는 사람, 또 저염식이 좋다 해서 저염식을 먹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염식이 건강하다고 착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염식이 건강한 건 아니고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의 소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인 경우에 하루에 5g의 소금은 먹어야 한다.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소금을 먹어야 한다. 적절량의 소금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명한 속담 아닌 속담이 있죠.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란 말이죠. 자, 여름철에 매우 뜨거울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근데 겨울에도 보들보들 떨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되면은 차가운 것이 장에 내려가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 그냥 정지 활동. 장내 미생물들이 스톱하게 되면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굳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은 자기의 면역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가 있죠, 먹이. 장내 미생물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올리고당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재료가 양파, 마늘, 콩, 우엉, 도라지, 더덕 이런 뿌리식품. 요즘 우리 10대, 20대가 뿌리식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대 대장암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유익균이 증가를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내가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10대, 20대, 30대가 뭔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맛있는 것만 찾잖아요. 그지? 우엉 그러면 우엉 차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맛없어. 그걸 어떻게 한다? 우엉을 가지고 맛있게 올리고당에 범벅을 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쿠키.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제과 제빵 학원도 다녔어요. 얼마든지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라는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친구 만나는 자리였는데 거기 가서 바람불 없는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는데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서 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카페의 가치가 그동안에 맛과 향만 있었는데 카페의 가치를 맛, 향, 건강 이런 가치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 지금 그래서 내가 가치에 대한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대사성이라는 얘기는 결국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려면 뭐예요? 작게 먹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영양가 있는 것만 자꾸 또 많이 먹어. 결국 과잉이라며요. 대사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 다 과잉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더 움직이면은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해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해독 중에 가장 좋은 해독이 걷기예요. 해독과 걷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장해독, 간해독 이걸 신경 쓰는데 자, 우리 몸에 장이나 간이나 해독이 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독이겠죠. 바깥으로 뽑아내려면 우리 몸속에는 액체에다가 뭔가 운반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몸속에는 액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액, 림프액. 혈액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에 다 보내줬죠. 그죠? 그럼 저 발끝까지 이제 피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발끝에 내려간 피가 어떻게 다시 심장을 어떻게 올라올까?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정맥을 쫙쫙 짜줘요.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피를 짜주는 펌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펌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갔던 피가 계속 발끝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아리 근육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걷기래요. 또 제가 이제 걷기가 가장 좋은 자연 해독 방법이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교수님 그럼 또 보폭 몇 센치에 분당 뭐 몇 보러 가야 됩니까? 그건 유산소 운동이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펌프제로. 무조건 움직이는 거. 만약에 자기가 걸을 수 없다 하게 되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발끝만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펌프제로. 해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피를 돌려가지고 면역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도 할 수 있게요. 이것도 항암 작용이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맨발 걷기가 유행이 됐어요. 태초목걸이에서 맨발 걷기를 추천을 해요. 이 발바닥에 말초신경들이 이제 신발이나 양발 때 많이 둔해졌던 부분들이 순환을 시키는 건 좋은데 절대로 겨울철에 눈밭이나 얼음에서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음판이고 눈이고 이러면 걷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추운데도 걸었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발바닥이 차가운 얼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차가운 피를 만들어서 자꾸 몸으로 보내주는 방법이에요. 우리 장내 온도가 유지가 되려면은 36.5도나 39도나 40도가 온도가 유지가 되야 되는데 뭐야? 계속 차가운 피를 만들어가지고 온몸을 보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발길을 추울 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두 번째 액체가 림프액이라고 그랬죠. 림프액은 혈액과 다르게 펌프가 없어요. 주로 림프액은 이 관절 쪽에 있거든요. 목, 팔, 다리. 이 림프액이 계속 흐르면서 계속 움직이면 뭐예요? 순환이 되는 거죠.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내나가요. 또 제가 또 이제 걸으라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이죠. 코피 막 팍팍 막 흘릴 때까지 막 무리해서 걷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걸음으로 보통 걸으면은 10분에 1000보 정도를 걸어요. 1시간 걸으면 보통 한 5000, 6000 요 정도 걷기 때문에 자기 건강에 체력에 받쳐주는 한은 최대한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 걷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계단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한다? 계단을 선택하자. 또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내가 전철을 타고 갈 때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는 거지. 1km에서 1.5km 정도를 걷는 거거든요. 걷는 게 가장 좋은 해독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어요.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1등, 2등 합니다. 45명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그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는 전 세계의 대장 환자 1등보다도 2배가 더 많은 통계 속에 살고 있어요. 삶의 양적인 부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잘 사는데 질적인 부분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암 호르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과연 몇 개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 왜 좋은지도 몰라.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할 것이냐. 교육을 통해서 또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소화 잘 되는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에요. 근데 청국장 먹자면 먹어요? 안 먹지. 그럼 누가 먹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 꼬리꼬리하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발효는 좋은 냄새, 꼬리꼬리한 그 냄새는 부패 냄새예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에서는 뭐를 바꾸려고 하냐면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청국장 찌개 끓여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청국장 가루를 분말을 냈어요. 그거를 믹서기에 넣고 바나나를 왕창 집어넣었어요. 파인애플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트 넣었어요. 소위 쉐이크죠. 씩 돌리면 어떻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뭐예요? 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청국장 분말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다고? 유익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만든 그 청국장 균은요, 100도씨를 끓여도 안 죽어요. 냉동실에 꽁꽁 얼려도 안 죽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장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뭐야?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게 하면서 면역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쉐이크 얼마나 맛있어요. 자, 그 쉐이크 가지고 아이스바 만들어 먹어봤어요. 마트에 가면 실리콘으로 만든 틀을 팔아요. 거기다가 아까 쉐이크 부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리면 한 3시간이면 꽁꽁 얼어요. 아이스바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있지. 근데 먹으면 어떡하다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내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을 접근해야 되지. 청국장 찌개 끓여놔 놓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한테 물어. 아니 맛도 있고 변비도 해결되고 다 좋은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고. 청국장 분말이 들어있던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 젊은 친구의 표정이 변해요. 어떤 여학생은 좀 민감한 아이들은 우억하고 막 헛구역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5월 30일 날을 한국장 데이로 만들었어요. 그날의 선언이 뭐냐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청국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청국장은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지도 바꾸고 또 맛있게. 그래서 빠르면 8월 또는 9월서부터 태초 먹거리에서는 30분 만에 김치 담그기,
30분 만에 우리 콩으로 메주 담그기. 1년 360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1인용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쉐이크도 만들어 먹고, 아이스바도 만들어 먹고, 케이크도 만들어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쉽다, 맛있다, 먹어보니까 좋다. 이런 구호도 좀 외쳐가면서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을 갖고 젊은 친구들의 장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큰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